아직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 움직여야 제대로 운동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땀이 흐르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냈다고 느끼십니까? 만약 선생님께서 75을 넘기셨다면 지금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듣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5 이후에도 젊은 시절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하면 몸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실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꼭 같은 질문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질문을 하신 분들 가운데 게으른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술을 멀리했고 담배는 끊었고 새벽을 깨워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새벽 시간에 응급실로 한 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78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동네에서는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 공원을 돌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근교 산을 찾으셨습니다. 또래분들이 무릎 이야기를 할 때도 이분은 반바지를 입고 탄탄한 종아리를 자랑하셨습니다. 술은 체질에 안 맞는다며 멀리하셨고 담배는 평생 입에 대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도 늘 그렇듯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무리한 코스를 뛴 것도 아니었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안쪽이 조여 오듯 답답해지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있어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빠르게 병원으로 오셨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심장은 급성 쇼크 상태였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복합 골절이 함께 발생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의식을 회복하신 뒤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대체 뭘 잘못 산 겁니까?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허탈함 그리고 배신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 술 마실 때 나는 운동했고 남들 잘 때 나는 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위로의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으로 예전의 규칙을 계속 사용하신 겁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겉모습과 다르게 나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클래식 자동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이 정성껏 관리해서 외관은 반짝반짝합니다. 흠집 하나 없고 광택도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속은 어떻겠습니까? 고무 패킹은 굳어 있고 금속 부품은 미세하게 닳아 있습니다. 탄성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 올라가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엔진은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75이 넘어가면 심장, 혈관, 뼈, 근육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심장은 더 이상 고무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두꺼운 가죽주머니처럼 굳어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뼈는 속이 비어가며 근육은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예전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예전에 이만큼 뛰어도 문제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몸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낡은 엔진에 엑셀을 밟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몸을 단련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자기 몸을 몰아붙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75 이후에는 운동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조금 줄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방향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해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는 말만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기준입니다. 오늘 이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병원 침대보다 집 안과 공원을 더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노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숨 좀 차야 운동 아니냐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는 능력보다 충분히 피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능력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숨이 찰 정도로 뛰면 심장은 겉으로만 바쁘게 움직일 뿐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되고 심하면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숨이 가쁘지 않다면 그 강도는 약입니다. 반대로 말이 끊기고 숨이 가빠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수많은 결과를 갈랐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 역시 이 기준을 넘어서고 계셨습니다. 숨이 차는 것을 이겨내는 게 건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신호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다. 하지만 지금까지 쓰러져 온 분들 대부분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뿐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예전보다 숨이 조금 더 찬다거나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다음 날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몸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운동 강도를 더 올립니다. 예전보다 힘드니까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숨이 차는 조깅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노년의 심장은 구조 자체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심장은 고무처럼 말랑말랑해서 피가 들어오면 넉넉하게 받아들였다가 힘차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의 경직도가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심박수를 갑자기 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은 빨리 뛰기는 하지만 그 안에 피를 충분히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심장 근육 자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속에서는 심장이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뛰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거나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대로 의식을 잃습니다. 이건 체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심장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운동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안전한 강도일까요? 아주 단순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걸으면서 라디오 진행자 목소리를 따라 흥얼거리거나
옆 사람과 오늘 날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강도는 몸에 약이 됩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이 끊기고 몇 마디 하기도 버거워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심장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미련 없이 속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숨도 안 차면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말입니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운동은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땀과 피로가 성장의 신호였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목표는 기록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를 남기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숨이 차는 조깅만큼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활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을 오르는 일입니다. 특히 정상을 찍어야 운동을 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니 천천히 조심조심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올 때 생깁니다. 정상에 올랐다는 안도감, 이제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이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지를 걸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하중이 그대로 무릎 관절로 전달됩니다. 이미 연골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이 압력이 누적될수록 관절은 더 빠르게 달아갑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균형을 잃는 순간입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 그대로 넘어지게 됩니다. 이른을 넘긴 뒤의 낙상은 젊을 때와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경우 단순히 깁스를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폐 기능이 떨어지며 욕창과 폐렴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뼈가 부러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아예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굳이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평평한 길을 천천히 걷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지 고도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산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는 행동이 있습니다. 찬물 샤워나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겨울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 건강해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그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몸은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혈관은 반사적으로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의 압력은 급상승합니다.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이나 차가운 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병원에서는 낯설지 않게 봅니다. 물속 운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 부담이 적고 매우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체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미지근한 물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속에서 걷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힘을 키우는 운동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숨을 참는 습관, 이 습관이 노년의 몸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숨을 참는 순간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약해진 뇌혈관과 심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근력 운동의 원칙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거운 무게를 한 번 드는 것보다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힘을 쓸 때는 반드시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숨을 내보내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의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자전거 역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운동입니다.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안장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회음부가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신경과 혈관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30분 정도 타고 내려서 걷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작은 휴식이 하반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골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의 크기와 회전 욕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척추는 강한 비틀림에 취약합니다. 순간적인 회전은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리 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래 즐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를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준비 동작으로 시작하고, 낮에는 평지에서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고, 오후에는 앉아서 가벼운 근육 자극을 주고, 저녁에는 관절을 쉬게 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꾼 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표정입니다. 숨을 헐떡이지 않으니 얼굴이 편안해지고 다음 날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운동이 부담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생각이 하나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몸의 신호들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점에서 마음이 불편해지십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패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하루에 1시간씩 걸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3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답은 비슷합니다. 조금만 참고 더 걷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통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이 쓰이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불편함이고, 다른 하나는 혈관이나 신경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운동은 도움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다리가 아픈데 허리를 살짝 굽히거나 잠시 앉았더니 통증이 사라진다면 이는 척추 쪽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편하지만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멈췄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색이 변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다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혈관의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과 뇌 혈관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더 걷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은 많이 찌지 않았는데 배만 나왔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이 상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해졌다면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내장 지방은 조용히 염증을 만들어내며 혈관과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근육 감소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구성입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하는 가벼운 근력 자극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빠진 자리에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채워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운동화나 최신형 기계를 사용하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편안한 신발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부담을 느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안전한 범위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느낌에 의존해 운동하는 것과 내 몸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을 쌓는 운동이 아니라 시간을 쌓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응급실로 오셨던 그분은 수술과 치료를 마친 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 뛰어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을 뜨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잠시 누운 채로 발목을 움직이고 손과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기립으로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까운 공원으로 나가 평평한 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숨이 차지 않는 속도로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셨습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훈련이 아니라 산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의자에 앉아 가벼운 밴드를 이용해 팔과 다리를 움직이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당기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관절을 쉬게 하는 움직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몸을 물에 맡기고 천천히 걷는 동작은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기록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다만 꾸준함만 있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만난 그분은 예전처럼 근육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얼굴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고 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날을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운동을 하고 나서도 하루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인생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몸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밀어붙여도 따라오던 몸이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무시하면 몸은 언젠가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몸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 곁에 머물러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셨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오래, 더 편안하게를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방식이 바뀌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몸의 수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주듯 움직이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걸어야 하고 얼마나 숨이 차야 하고 땀이 얼마나 나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자 오히려 하루를 버텨내는 힘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건강을 위한 의무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노년기의 운동은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통해 몸을 키웠다면 지금은 운동을 통해 몸을 지켜야 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키우는 운동은 한계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키는 운동은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강한 운동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움직임을 조절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은 것을 오래 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충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했던 것을 내일도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 날 몸이 완전히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운동은 이미 과한 것입니다. 반대로 큰 성취감은 없어도 몸이 가볍고 다시 움직일 의욕이 남아 있다면 그 운동은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입니다. 이제 잠시 시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운동을 잘못 선택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결과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삶의 반경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지 않게 되고 숨이 찰까봐 계단을 피하게 되고 결국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삶의 범위가 방 하나로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동을 선택한 분들은 다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움직임이 끊기지 않습니다. 걷는 거리도 일정하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는 횟수보다 동네 공원을 찾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다시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하던 초반에는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운동을 못하면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늘 무사히 걸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집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운동은 젊음을 되찾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오래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 기준은 이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숨이 편안한지, 다음 날이 부담스럽지 않은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는지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큽니다. 다만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놀라게 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신호를 주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이 차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 내려오는 길이 올라가는 길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강한 자극이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인생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운동은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도구입니다. 그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내일도 다시 걸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의 몸을 믿고 그러나 과신하지 말고 천천히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햇빛 드는 길 위에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